14,000번의 예언, 그중 90%가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가 끝까지 말하기를 꺼렸던 예언이 있습니다. 한국, 루즈벨트의 죽음을 맞췄습니다. 케네디 암살을 맞췄습니다. 인공지능의 출현까지 1930년대에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동방의 용이 깨어나는 해. 그 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왜 용이라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그 시기를 지금으로 지목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80년간 봉인되었던 K씨의 한국 예언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농촌 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드가 K씨. 학교 성적도 평범했고 특별할 것 없는 시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3살 무렵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잠든 상태에서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는 겁니다. 베개 밑에 책을 두고 자면 다음 날 그 내용이 전부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K씨는 원인 모를 후두염에 걸립니다. 목소리를 거의 잃었고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최면 치료를 시도합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면 상태에서 K씨는 자기 병을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치료법까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후두염은 완전히 나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43년간 K씨는 잠든 상태에서만 4,000회가 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리딩이라 불렀습니다. 놀라운 건 깨어난 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의 몸은 통로였고 다른 어딘가에서 정보가 흘러들어온 것처럼요. 그가 접속했다고 말한 곳이 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 우리말로 하면 우주의 기록 저장소입니다. K씨는 이곳을 하늘의 기억 또는 우주의 컴퓨터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생각,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긴 곳이라고 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 K씨가 본 아카식 레코드는 바로 그 하늘이 아는 기록인 셈입니다. K씨의 의료 상담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검증한 결과 그의 진단 정확도는 90%에 달했습니다. 환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름과 주소만 듣고 정확한 병명과 처방을 내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 의학계가 전혀 인정하지 않던 개념들을 말했다는 겁니다. 몸의 산성과 알칼리 균형, 마음과 몸의 연결, 장 건강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 현대 의학이 이것을 발견한 건 수십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의 모든 기록은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의료 진단만으로는 K씨가 잠자는 예언가로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를 전설로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들, 그것을 미리 본 기록들입니다. 1944년 K씨는 리딩 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육신이 곧 멈출 것이다. 당시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이듬해 4월, 루즈벨트는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연일까요? K씨는 또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1960년대의 한 젊은 지도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1963년 11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합니다. K씨가 세상을 떠난 건 1945년입니다. 케네디 암살보다 18년이나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K씨는 이미 그 이후를 보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멈추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 마음과 이념의 전쟁이다. 우리가 아는 냉전은 정확히 그의 말대로 전개되었습니다. 정치만이 아닙니다. 1930년대 K씨는 의학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야기를 합니다. 몸 안의 산성과 알칼리 균형이 건강을 좌우한다고요. 마음의 상태가 몸의 병을 만들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고요. 장속 환경이 온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당시 의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이것들을 새로운 발견이라며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변화도 K씨는 미리 보았습니다. 바닷물이 높아져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다. 계절이 뒤섞이고 여름에 겨울 같은 날이, 겨울에 여름 같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1930년대에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반응이 돌아왔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를 직접 겪고 있습니다. 80년 전 그가 본 것을 21세기 과학이 이제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1930년대입니다. 컴퓨터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없던 시절에 인공지능의 등장과 그 양면성을 말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이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루즈벨트, 케네디, 냉전, 현대의학, 기후변화, 인공지능까지 이 정도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많은 것을 정확히 본 사람이 올해에 대해서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K씨는 여러 차례의 리딩에서 같은 시기를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의 산들이 깨어날 것이다. 불의 산은 화산을 뜻합니다. K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계절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 여름에 겨울이 찾아오고 겨울에 여름이 찾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환태평양 화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드물던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에 이상 고온이 7월에 이상 한파가 찾아옵니다. 80년 전 K씨가 본 장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K씨가 경고한 건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쌓아 올린 물질의 탑이 무너질 것이다. 돈으로 세운 성벽, 권력으로 쌓은 제국이 흔들릴 것이다. K씨는 올해를 전후로 물질 중심의 가치관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금융시스템, 부동산,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비로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진짜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K씨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오직 영혼의 부만이 진정한 안전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K씨는 이것을 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오래된 때를 벗겨내는 과정이다. 뱀이 허물을 벗어야 자라듯 인류도 낡은 욕심의 껍질을 벗어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K씨가 본 올해의 격변은 바로 그 비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지나야만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땅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K씨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유독 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K씨는 그 땅을 영의 용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그 땅에서 새로운 빛이 시작될 것이다. 그 땅이 바로 한국입니다. K씨의 리딩을 따라가면 올해 한국에는 4번의 중요한 국면이 찾아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각 국면은 그 다음 국면을 위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국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K씨는 이 시기를 혼란의 겨울이라 불렀습니다. 반도의 땅에 깊은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백성들은 방향을 잃을 것이다. 경제는 얼어붙고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가 동시에 겹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K씨가 80년 전에 본 장면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하지만 K씨는 덧붙였습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이 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낡은 것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두 번째 국면이 펼쳐집니다. 높은 곳에 있던 자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떨어질 것이다.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것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K씨는 이 시기에 권력자들의 추락을 예고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대기업들이 흔들리며 부동산 시장에도 큰 조정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K씨의 표현을 빌리면 거품이 걷히고 진짜 가치만 남는 시기입니다. 아픈 과정이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드러남입니다. 진실이 빛 아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면은 7월과 8월 사이에 찾아옵니다. K씨의 한국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때 한국인들의 시선이 바뀔 것이다. 밖을 향하던 눈이 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K씨는 이 시기를 내면으로의 전환이라 불렀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던 마음,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던 마음, 외부에서 답을 찾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정치로도 경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각자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이것이 한국에서 시작될 영적 각성의 첫 불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면, 11월이 옵니다. K씨는 이 시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반도의 두 부분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통일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남과 북 사이에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을 K씨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 협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상, 같은 언어, 같은 산천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K씨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통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지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씨앗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법입니다. 혼란의 겨울, 드러남의 여름, 전환의 늦여름, 그리고 씨앗의 가을. 올해 한국은 이 네 계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K씨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유독 한국을 이토록 자세히 보았을까요? 그가 한국을 영의 용이라 부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K씨의 리딩에서 한국은 독특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영의 용. 왜 하필 용이었을까요? 동양에서 용은 파괴의 상징이 아닙니다. 변화와 상승의 상징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존재입니다. K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올 것이다. 그 빛을 품은 땅은 오랜 고난을 겪었으나 그 고난이 오히려 영혼을 단련시켰다. 그 땅이 영의 용이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침략, 분단의 아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K씨의 눈에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목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K씨의 관점에서 한국이 겪은 고통은 바로 그 쓴 약이었고 이제 그 약효가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K씨는 올해 가을 한국에서 새로운 유형에 이끄는 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구하지 않으나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진실로 이끌 것이다. 그는 겸손 속에서 힘을 발견한 사람이다. K씨가 말한 이 사람은 반드시 정치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스승일 수도 있고 사회를 움직이는 활동가일 수도 있으며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힘이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함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목소리 크고 자신감 넘치며 화려한 약속을 내세우는 사람을요. 하지만 K씨가 본 이끄는 자는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앞에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향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씨는 중요한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지 말라. 먼저 각자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마을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이 말이 낯익지 않으십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을 닦고, 집안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온 가르침입니다.
미국인 K씨가 한국의 전통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K씨는 경고했습니다. 정치만 바꾸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새 그릇에 낡은 것을 담는 것과 같다.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다. 진정한 개혁은 제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K씨가 한국에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K씨는 한국만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았습니다. 동방에서 새 나라가 함께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고 일본은 그 회복력으로 버틸 것이며 한국은 영적 중심이 될 것이다. 이 세 나라가 서로를 인정할 때 인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한국이 경제 대국이나 군사 강국으로 묘사된 게 아닙니다. 영적 중심입니다. K씨가 본 한국의 역할은 물질의 힘이 아니라 정신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영의 용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이끄는 자가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개혁이 사회의 개혁보다 먼저입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한국이 새로운 빛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K씨가 본 그 다음, 올해를 지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K씨의 예언은 올해의 어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다음을 보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한국은 시련을 통과한 후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이다. K씨가 말한 봄은 경제 회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봄, 마음의 봄입니다. 물질에서 정신으로, 외부 의존에서 내면 신뢰로, 분열에서 연대로. 올해의 겨울을 견딘 사람들이 맞이할 새로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K씨는 모든 예언 끝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가능한 미래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미래는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K씨의 예언은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경고, 변화하라는 초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K씨는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어둠의 언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직관은 영혼의 나침반이다. 홀로 견디려 하지 말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과 연결되라. 밖이 시끄러울수록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뉴스가 불안을 부추길수록 내 안의 고요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K씨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불렀습니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밝은 대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올해가 끝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습니까? 혼란 속에서 휩쓸리는 사람입니까? 고요한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밖에서 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서 빛을 발견하는 사람입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에드가 K씨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며 우리 각자의 선택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